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곧도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그리고 섹터, 글로벌 투자까지 다뤄보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을 받아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법은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 그리고 QR코드까지 받고 있고요.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는데요.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시장 분석과 또 족보 종목 명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모셔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추세고수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역시나 좀 재미없는 시장이 연속이었는데 앵커님은 뭐 어떠셨나요? 지켜보는데 뭐 안 힘드셨나요, 혹시? 네, 오늘 갑자기 네. 또 다 하락해가지고 네. 어제까지 올랐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고 지친 시장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친 시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국내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떠나고 외국인도 사실 오늘 뭐 고려 아연의 유상증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꺾였는데 보통 미국에는 지금 자금이 넘쳐나는데 개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장에는 반등의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고용과 성장률 부진에도 빅테크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구글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미증시 전체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 혼조세로 출발을 하다가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 방어를 하지 못하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2% 떨어진 2,500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80% 하락한 7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요. 오늘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함께 가지 않는 걸까요? 오늘 SK하이닉스는 2.47%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0.84% 떨어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네이버만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결국 2,600선이 깨지면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오늘 두 지수 하락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빅테크들의 실적이 잘 나오건 말건 일단 국내 증시에는 지금 영향을 많이 못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크로 지표는 혼조세로 나왔죠. 혼조세로 나왔지만 워낙 구글에서 실적을 잘 뽑아줬고, 그 다음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주가가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밀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퍼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 편이라서 실적이 좀 잘 나왔을 때,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좋게 반응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에서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나스닥 지수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뭐 장 초반부터 밀리더라고요. 밀리고 뭐 일단 지수 차트를 보시면 다행인 거는, 근데 요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이 추세를 깨려는 듯이 밑으로 내려와서 좀 안 좋기는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오후장에 잘 말아 올려뒀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추세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뭐 오늘 뭐 거대 양당은 아니지만 제3당에서 금투세 얘기가 또 나오고 막 했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더 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뭐 고려 아연의 이슈로 인해서 뭐 외국인들도 거의 다 많이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팔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투심이 국내 증시가 밸류업도 빈 깡통, 그다음에 껐떡하면 유상증자, 웬만하면 일주일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낙폭이 과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신경을 써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국내 증시의 연속성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금투세도 10월 말 안에만 결정해줬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보통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배당주에다 넣는 분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현금 보유, 뭐 현금 보유하라 하시는데, 현금 보유하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안전한 뭐 금이나 아니면 뭐 배당주 이런 쪽으로 또 자산 분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지수가 잘 올라줘서 모든 종목들이나 지수, 뭐 ETF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잘 올라줘야 다 같이 좀 좋은 건데,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증시에다가 쏟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뭐 일단은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오늘 차트 보시면은 그냥 뭐 없어요. 뭐 없이 그냥 주도주도 없고 비상식적인 웬만하면 저희 개인적인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시장이 사실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단타 치기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도 그냥 여기 박스권을 거의 3주, 4주, 거의 약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10월달 한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이었고, 좀 아쉽긴 한데, 내일은 좀 빅테크들 실적 잘 나오고, 근데 또 아쉬운 거는 또 내일 혹시나 실적이 미스가 나거나 부러졌을 때 과연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해 줄지,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같이 힘내 보시고, 11월, 12월, 1월 달은 원래 통계적으로 산타릴리를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 달에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뭐 과거가 100% 맞춰주는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 7월 달, 8월 달에 뭐 그리고 추석 전후 연휴 때는 지수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진짜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저는 안 좋지 않고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똑같았고, 그렇다고 하면 11월, 12월, 1월 달 수익률이 전통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제발 좀 같이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실시간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내일 당장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서 이제 투자 전략과 또 내일 당장 공략을 할 수 있는 광종목까지 우리 전문가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증시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자, 먼저 AI의 실적 발표가 있네요. AI 관련주인 알파벳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하지만 AMD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한다는 소식에 유독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또 이어서 K-웹툰이 있네요. 네, K-웹툰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웹툰 플랫폼 가입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웹툰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었죠. 자,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 기업을 주도로 이제 재사용, 발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이런 소식과 또 한국항공우주의 호실적 발표에 이제 이 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호실적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오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한 두 가지만 뽑아서 우리 전문가님께 광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우리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주가를 결정하는 AI 실적 발표로 뽑아볼게요. 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구글 CEO는 검색과 또 클라우드 부문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알파벳 A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지금 현재 5%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저 AMD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은 했으나 이제 이번 분기 전망이 하락하며 마이너스 7%나 오늘 급락 마감을 했죠. 오늘 이 같은 소식에 AI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AI 반도체 주들 지금 주가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은 고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말고 AI 이제 솔트루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면 언어 모델, LLM 이런 종목들도 곱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이 눌려 있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이게 왜 올라왔냐? 테슬라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채워야 되는데 엔비디아에서 물량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고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있고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보다 AI 보급률이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오늘 구글 실적 나오면서 CEO 분께서 했던 말이 AI에 대한 투자를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신규 고객도 많이 유치를 했고 왜냐면 검색 엔진 같은 경우 저희가 그냥 뭐 하나만 검색하고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인스타나 이런 거에 그냥 바로 떠요. 연관이 뜨고 굉장히 진짜 누가 봐도 와 요즘에 진짜 세상 좋아졌다 이런 게 이제 구글 CEO 입에서 실적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여전히 지속적이게 할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종목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진 않고 바닥에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 사이버트럭이 로보택시죠. 로보택시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한번 올랐었는데 요번에 테슬라에서 XAI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쌍바닥을 좀 뚫리긴 했어요. 쌍바닥을 뚫리긴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이 더 있고 그리고 오늘의 광 종목입니다. 오늘의 광 종목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끼가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 갔다가 다음 날에도 거의 상한가 갈 뻔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이 어때요? 보통 잡주들은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의 100% 이상 140% 정도 상승을 다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서 다시 한번 한 80% 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물량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굉장한 매집을 해줬어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과거에 가장 먼저 2023 CEO
2024 CES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진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여기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매집이라고 보고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랑 같은 종목도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다 매집이고, 여러분들 종목 올라올 때 가끔 무섭게 올라오는 섹터 있죠. 이게 또 비만 치료제처럼 펩트론도 세게 올라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비만 치료제 공략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 주들이 그렇게까지 세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SP소프트가 지금 장 막판에 시간 외에서도 국내 증시가 투심이 좋진 않았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근데 SP소프트는 시간 외에서도 버텨줬고, 앞에서 매집도 많이 했고, 바닥도 잘 다졌고, 오늘 거래량이 잘 터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코파일럿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AI 기업 중에서 수익성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수익성을 지금 현존하는 기업들 중에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성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장이 돼 있진 않죠.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수익성이 가장 많이 난다라는 걸 참고해 보셨을 때 내일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오늘 구글처럼 시간 내에서 뛰거나 아니면 AI 쪽으로 방향성을 좋게 했었을 때는 폴라리스 AI도 잘 갈 거고, 폴라리스 AI도 잘 갈 거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SP소프트라서 저는 이 종목이 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광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좀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실 때 뭐 분할 진입이나 아니면 적당한 자리에서 물려 계신 거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10,000원까지도 뚫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넣고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실적 발표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앞으로 더 남은 AI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에 따른 광종목은 SP소프트 해주셨습니다. 이 광종목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조만간 각국 정상들과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 장관급 회의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보낼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전문가님, 네.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유독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일단은 네. 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뭐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누가 되던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속성은 뭐 당장은, 왜냐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좀 엮여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가장 대장주인 요즘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네. 고점에서 좀 비비다가 오늘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대장주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못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이 오늘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고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하면 일단 SY 스틸텍이 가장 뭐 여전히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하더라고. 핫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신고가를 넘겼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넘긴 상태에서 꽤나 많이 지금 상승률을 보여줬다. 거의 200% 가량 올렸어요. 200% 가량 올렸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저도 SY 스틸텍은 이 자리에서 공략을 좀 드렸죠. 드리면서 수익을 챙겨 드렸어요. 두 자릿수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재건주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면 워낙 중동에서도 싸워,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싸워. 근데 요즘에 러시아랑 북한이랑 짬짬이를 먹고 좀 더 확전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짬짬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서방국들이 도움을 주면서 북한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러시아도 너네는 지금 무기 지원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이러면서,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라서 이거를 뭐 사실 납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서 좀 못 믿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지금 다음 주가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대선 전에 네. 뭐 오늘 순환매가 돈 것 중에 보시면 히림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그래도 조금은 돌려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오늘 시초가까지 돌릴 수는 있어요. 이 거래일 동안. 근데 다음 주 대선 전까지 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다음에 데모도 유명한 아주 재건 관련주죠. 데모도 오늘 시세가 그래도 SY 스틸텍이 음봉을 그렸지만 데모 같은 경우도 잘 돌려줬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신 같은 경우도 재건 관련주로 오늘 양봉을 잘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SY 스틸텍 말고 데모, 히림, 해인 뭐 이런 관련주들 다 앞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연속성이 지금을 바닥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뭐 50% 이상 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재건 관련주들은 언제 휴전을 할지 몰라요. 휴전을 하면 일단 시간 내에서 세게 오를 거고, 아니면 장중에 휴전을 하면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고 그럴 건데 지금 정도는 저는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광 종목은 당연히 오늘 재건 관련주 대장인 현대 에버다임. 일단 뭔가 현대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믿음도 가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꼬리를 하나도 안 달았어요. 하나도 안 달았고, 얘가 타워크레인 관련주잖아요. 타워크레인 관련주인데 여기서 이때도 재건주였죠. 재건주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최근에 유일하게 과거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어때요?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17%거든요. 사실 당일날 20% 상승만 보여줘도 여기 신고가를 넘겨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다음 주에 대선이 있어. 그러면 왜 제가 고를 드렸냐 하면은 오늘 자리에서 마이너스 한 뭐 6%나 마이너스 뭐 이렇게 10% 빠지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한 번 정도 더 이 똑같은 파동을 그리거나, 아니면 오늘 시간 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단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1% 빠졌네요. 내일 그럼 내일 모레까지 조정이 나오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광종목으로 드렸고, 대장 중에 가장 지금 차트적으로 무너지질 않았기 때문에 힘은 있습니다. 힘은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시트코인이나 뭐 금 가격, 왜냐면 안정적인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그래도 연속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동안 쉬었던 재건 관련주들 충분히 더 상승 여력 있으니까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 현대 에버다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키워드 AI 실적 발표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총 2가지 뽑아서 그에 따른 설명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봤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종목 상담과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종목명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바이넥스 네. 22,700원이요. 4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주가 좀 무섭긴 해서 네.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사서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네, 바이넥스 이 종목 의약품 제조업체로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네.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에 뭐 종목 상담이 좀 무색하게 워낙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진짜 섹터 내 대장 뭐 두세 개 말고는 다 같은 모양이라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지수 차트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딱 보면 추세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2, 3% 정도 더 빠질 수는 있는데 2, 3% 정도 더 빠지고 그 자리에서도 힘이 없고 계속 줄줄줄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사실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뭐 유한양행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FDA 항암제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승인이 났고 실적도 좋아질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중 갈등 수혜주랑 그다음에 뭐 CDMO 이런 쪽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뭐 똑같아요.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내일부터가 좀 중요하다. 3% 정도 빠지는 자리에서 반등을 못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면 혹은 바이넥스가 뭐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게 떴었을 때는 호재적으로 저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비중 40%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방어를 잘 해준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워낙 빠지는 게 일상다반사고 폭이 크다 보니까 그냥 당일날 올랐던 거 잘못 들어간 순간 뭐 10% 이상 빠지는 것도 수두룩 백백이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계단식으로 잘 올라왔고 내려오는 것도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자리에서 또 국내 증시가 뭐 11월 달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3월 만큼 참았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은 이제 좀 해주지 않을까 지수가. 그럼 지수가 반등을 해줄 때 적어도 저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뭐 평단이 안 되더라도 2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어요. 반등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3, 4% 빠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는 봉이 나와야 된다. 일봉상. 일단 그게 가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비중을 더 태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 태워도 되는데 여기에서 무너지면 조금 혹시 다른 거 뭐 단기 트레이딩이나 뭐 단기 테마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 고생을 덜 하실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아니요, 태웠을 저는 다 장기예요. 막 2년, 3년 얘만 좀 적게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2, 3% 정도 빠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사실 추세가 뚫렸을 때는 더 빠질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당연히 차트상으로는 뭐 이런 자리들까지 일단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 4% 정도 딱 반등 딱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저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충분히 왜냐면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파동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을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파동은 뭐 10% 정도 파동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뭐 일단 지수부터 응원해서 지수 돌리고 종목 돌리고 하는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더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넥스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2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종목은 LG전자고요. 네. 10만 원에 1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산지가 꽤 됐어요. 수익 나가지고도 못 팔고 매도를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 계속 흘러내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서 가져가도 되나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LG그룹 가전 제조업체죠. 지금 9월 중순에 최고를 찍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G전자도 참 아쉽죠. 왜냐면 기업도 워낙 좋고 뭐 잘 팔잖아요. 잘 팔고 뭐 너무 좋은데 주가는 항상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LG전자를 백색 가전 그리고 삼성보다는 항상 삼성, LG전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수가 빠질 때 좀 같이 빠졌고 그리고 밸류업 추진을 할 때 좀 저희가 국내 정치권 자체가 밸류업 지수 추진을 했는데 빈 깡통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대형주들이 잘 올라가다가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바이넥스처럼 LG전자도 지금이 진짜 매수 자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진짜 매수 자리고 사실 여기에서 뚫린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국내 증시 코스피 자체가 조정이 좀 더 온다라는 거예요. LG전자가 여기에서 뚫려서 내려간다. 그럼 지수 자체가 조정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 그러길 바라면서 반등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평단이 10만 원까지는 반등이 오겠죠. 올 텐데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너무나 잘하는 기업이고 뭐 근데 LG 쪽 뭐 증권사 분들끼리 좀 얘기를 할 때 듣는 거 보면 구광모 회장이나 뭐 이렇게 뭐 사실 마케팅 쪽으로 좀 공격적이지가 않잖아요. 돈 쓰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주가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LG전자가 10만 원까지 넘어가서 사실 여기서 수익 실현 못 하신 건 너무 아쉽죠. 아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시청자님의 계좌를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지수가 올라갈 때 10만 원 넘기는 자리가 올 거예요. 그러면 LG전자가 좀 좋으시겠지만 조금 더 좀 속도가 가파를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좋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다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여기서 좀 더 추가해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혹시나 이 종목도 여기 지금 2, 3% 정도 빠지면 여기 자리 오잖아요. 여기 바닥 자리. 네. 블랙 먼데이에서 딱 몸통 자리. 그래서 89,000원이나 89,800원 뭐 9만 원 뚫리는 라인이라고 하면 저는 뭐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5% 정도는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지수가 밀리면서 빠지는 거는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같이 뭐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지수가 이 정도면 진짜 뭐 열받잖아요. 글로벌에서 지금 니케이도 오늘 올랐거든요. 사실 니케이도 3일 연속 올랐어요. 근데 오늘 제3당에서 뭐 금토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려 아연에서 초를 좀 치는 바람에 어제 상승한 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좀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추가 매수해서 좀 잘 끌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예, JLK JLK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에 2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그 의학 쪽에 뭐 뇌졸중을 한다 그래갖고 장기적으로 그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사가지고 얼마 안 가더니 좀 오르더니 그냥 계속 급락기를 하길래 이걸 어떻게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더 네. 추가 물 타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JLK 의료기기 관련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월 초에 최고를 찍고 계속 좀 떨어지고 있네요. 한번 전망 여쭤볼게요. 네,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JLK 뭐 당연히 의료 AI 쪽으로 너무나도 좀 주가가 상승이 안 나와서 저도 좀 답답한 섹터가 의료 AI입니다. 왜냐면 충분히 앞에서도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매집도 잘 됐고,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유상증자가 오늘 떴는데 이 유상증자 내용을 사실 100%는 모르겠어요. 100%는 모르겠는데 JLK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적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님 평단 충분히 이 정도 자리면 매수 자리로 보여져요. 왜냐면 뭐 의료 AI가 지금은 주가의 흐름을 받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의료 쪽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뭐 자동차 사는 거는 사치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명품 같은 것도 사치제. 근데 의료 쪽은 사실 필수 소비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약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AI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됐었을 때 아픈 사람은 아실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쓰려고 하지. 웬만하면은 좋은 기술이 나오면 쓰거든요. 근데 JLK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주신 모멘텀도 있고 과거에 올라왔던 차트도 너무 좋고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시초가에 떴던 이 파란색 장대 음봉 있죠. 이런 것도 앞에서 매물을 한번 거둬줬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사실 10%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지금 비중 똑같은 10%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혹시 원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서 좀 반등이 오는 걸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절반 정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넥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요즘 모든 종목들이 지수를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다 차트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코스피, 뭐 코스닥, 뭐 대장주들 두세 개 빼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진짜 딱 최근에 박스권을 그려줬던 이 자리 지금 여기서 몇 번을 지켜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켜준 자리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고 넘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의료 AI는 또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그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 시작이 됐는데 올해 말에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좀 천천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매파적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뭐 매파적으로 당장에 금리 인하는 막지 못할 것 같아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의료 AI나 아니면 뭐 여전히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 쪽 이런 애들은 눌렸던 자리에서 추세만 지켜주고 이런 박스권 하단만 지켜줬었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차트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 JLK에 대한 분명히 내용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FDA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DR텍이 혹시 FDA 승인이었고 이 종목은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똑같이 지수가 오르면서 지수가 오를 때 반등이 세게 나올 만한 쪽은 의료 AI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는 저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 조금 더 빠질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런 희망적인 자리보다는 이 종목 망했구나, 이 종목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럴 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덤덤히 지수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발 상승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JLK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우리 국내 지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내용이나 또 지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47,100원에 네. 한 4%.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추매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수국까지 그냥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럼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네. 셰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쉬워요. 바로 무조건 추매입니다. 일단 비중도 너무 적고 지금 여기 앞에서 여기서 산 세력들이랑 거의 평단가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평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뭐 높아봤자 5%에서 10%밖에 높질 않아요. 그러면
세력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종목이 가장 지금 상장하고 나서 아주 물 만난 고기의 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든 이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의지가 굉장히 보였잖아요, 이때. 왜냐면 무슨 악재가 터지면 주말에 어떤 의혹이 나왔어. 그럼 주말에 그냥 나라에서 공시를 내. 이거 아니야.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아니면 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때 충분히 나왔고,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문제지, 사실 세게 한번 갔었을 때는 무조건 5만 원까지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죠. 내가 점쟁이라서 내일 사면은 내일 바로 5만 원까지 갈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서 지금 딱 4%면 너무 좋으시고, 거기에다가 6% 추가하셔가지고 10%까지 사실 이런 종목들을 맞춰도 돼요. 왜냐면 거래량이 개인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시총이 3조 6천억입니다. 뭐 사실 오늘 고려하양 같은 경우 30조에서 순식간에 32분 만에 8조가 증발을 했는데, 뭐 그런 이상한 뭐 테마도 뭐 경영권 분쟁도 지금은 현재는 아니다 보니까 12월에 결과가 좋으면 그냥 여기 여기 무조건 쌍봉 맞으러 가요. 시추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돌파가 무조건 나오죠. 돌파가 나오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무조건 64,500원까지 붙일 수 있는 재료다. 근데 그 전에 좀 기대감으로까지는 저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에는 충분히 빨간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도 자리면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어느 정도 방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줄 뿐, 결국에는 기간 조정에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왜냐면 전업투자나 주식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너무 화끈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반등이 오면 또 털고 나가잖아요. 근데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하루 종일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막 내 종목만 막 3, 4개월 늘려. 근데 웃긴 거는 당일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해도 결국에는 계좌가 빨간색은 아니에요. 빨간색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증시가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최상. 왜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넋두리를 하는 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빠질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그 빠질 이유만큼 빠져요. 빠질 이유만큼 빠지고 거기서 방어를 해주는데, 뭐 사실 진짜 뭐 최근에 뭐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하셔서 기다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뭐 네. 39,000원에 뭐 그냥 적당히 너무 딱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39,000원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여기 딱 지금 저항받는 자리가 여기 저점 넘길랑 말랑 막 하다가 지금 꼬리 달고 계속 올리잖아요. 어저께도 꼬리 달고 올렸고 오늘도 꼬리 달고 살짝 올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그냥 저항 자리라고 보고 어느 정도 모아 가시는 게, 아니면 뭐 여기에서 3% 추매, 만약에 39,000 아니면 38,800원 오면은 뭐 3% 더 추매, 뭐 이런 식으로 10% 맞추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가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 종목 설명까지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도 SMR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주도주도 없고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전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앞에서 거래량이 워낙 많이 들어갔고 매집도 잘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SLMR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이 응급실, 저번에 했었던 응급실이죠. 네. 응급실에서 처음 설명드렸던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바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근데 그 바로 당일날 14% 올랐어요. 오. 14% 올랐고, 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대화제약? 차트 한번 못 보겠다. 왜냐면 제가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차트 일단 안 보고, 대화제약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관련주는 지난주에 제가 BHI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뭐 늦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BHI는 수익을 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 방송만 보시고 들어갔다
보셨다면 한 20%는 무조건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SMR 관련주인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일단 왜 SMR 관련주냐, 한수원과 함께 혁신형 ISMR 개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소형 SMR 관련주로 묶이고 SMR 쪽으로 매출 비중은 적지만 전쟁 관련주 중에서 석유 관련주들 있잖아요. 근데 석유 관련주들도 사실 100% 석유 관련주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원전 쪽 관련주인데 SMR도 충분히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핵융합 기술과 관련된 삼중수소 처리 기술이 사실 조금 더 메인인데 이 SMR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뭐 정비 보수 업무 등을 하고 있고, 한빛 원자력 본부, 뭐 아니면 한울 원자력 이런 쪽으로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뭐 한수원, 월성, 한빛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제가 뭐 이건 사실 2년 전 자료인데 2년 전에 이렇게 기업이 좋았는데 지금도 딱히 변함은 없어요. 변함은 없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뭐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게 그냥 뭐 특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하면 이 당시에 8,000원이었던 게 3만원까지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냐라고 하면, 일단 왜 매집이 잘 돼 있냐, 여기에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정치주로, 그 다음에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간다는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기조로 인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여기에서 저항을 안 맞고 이만큼이나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점프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뭐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역사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원자력 관련주, 정치 관련주로 이만큼 올렸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거 보시면 올라갈 때, 지금 이 역사적인 신고가 거래량 터진 거 차트거든요. 보시면 너무 이뻐요. 계단식으로 1파가 나왔고, 다음에 2파가 나왔고, 3파가 나왔어요. 3파에서 막 쌍봉이 나오거나,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나오긴 했어요. 헤드앤숄더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이쁘게 상한가에서 한번 터졌고, 고점에서 2번 터진 게 윗골을 달고 내려왔지만 너무 이쁘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죠. 차트가 너무 나쁘진 않고,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여전히 괜찮냐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맞는 자리가 있어요. 맞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고점끼리 지금 추세를 연결해 놨잖아요. 고점끼리 추세를 연결해 놨었을 때 맨 첫 번째 위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의미 있는 추세를 연결해 봤었을 때는 다음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맨 위의 자리,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자리에서 맞고 내려오는 두 번째 라인이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온 그날 돌파를 한 자리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항상 추세 고수라고, 근데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추세가 장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지수가 살아날 때는 진짜 이거 추세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잘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누구나 어떤 기법이든 어떤 거든 다 얻어 터지는데, 결국에는 추세 잘 쓰시면 올라가는 장에서는 진짜 너무나도 좋게 매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현재 이 추세를 잘 뚫고 올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간에 추세를 하나 더 그려놨어요. 이 추세는 최근 단기적인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자리들의 추세를 그려놨어요. 근데 어때요? 잘 보시면은 딱 제가 중간 추세랑 방금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저항을 맞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올라갔고, 엊그제 저항 맞으면서 지금 차트를 잘 살려놨어요. 그 창 막판에 조금 꼬리 달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 뭐 G2파워, 우진엔텍 이런 관련주들, 뭐 이런 관련주들도 저점 찍고 잘 올랐는데, 지금 저점을 찍고 쌍바닥 그리고 추세 상승 중이고, 이런 추세가 뚫리는 자리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수가 밀리면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슈팅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뭐 짧은 구간이라고 봤었을 때는 여기 제가 그려놓은 저항 라인 있잖아요. 12,000원. 적어도 12,000원 공간은 이쁘게, 좀 차트가 이쁘잖아요. 추세도 잘 맞았고 이쁘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딱 개편됐었을 때 나오는 게 대박 종목이긴 한데, 이것도 뭐 조금은 시간을 들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족보 종목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라고 합니다. 요즘 원전 관련주들 지수가 떨어짐에도 그래도 잘 가고 있는 테마 중 하나죠. 네, 그리고 또 이 종목은 핵융합 핵심 원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명,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올려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